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집합부터 조금 할 거거든. 집합부터 조금 할 건데, 자, 집합 좀 펴보실까요? 숙제는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많이 했어. 얘들아, 그런 말이 있어. 살인 한 번이면 참을인 3번을 면할 수 있거든. 너네 조만간 그러다가 내 참을인을 면하게 하지 마. 알겠지? 네. 자, 봅시다. 그 94페이지에 왜 94페이지야? 여기 나 명절 들고 있니? 어디 갔지? 저기. 자, 그런다. 자, 뭐 할 거냐면요. 16페이지에 20번 할 겁니다. 16페이지에 20번. 저기 20번 한번 봅시다. 자, 20번이에요. 집합 A는 x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집합이고요. 자, B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는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집합입니다. 자, A라는 집합은 해결이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쉽죠? 저건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부등식이니까. 그치? 자, 저거 그냥 빨리 풀어버릴게. x바 생략하고 적을게요. 자, 어디부터 어디 사이? 2분의 1부터 2 사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집합 B거든. 그지? 집합 B는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아싸리 안 됩니다. 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가요.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명제 쪽에 한 문제 정도씩만 넣어놨거든. 한번 봐봐. 자, 얘 저게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밖에 쓸 수 없어? 풀려면 근해 공식밖에 쓸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근해 공식으로 풀려고 하시는 순간 계산지옥이 쫙 펼쳐지겠죠. 그죠?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 그냥 그렇지. 얘를 알파랑 베타로 두근을 놓는 거야. 그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로 이렇게 놓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선생님? 괜찮니? 안 듣고 있었니? 자, 같이 한번 들어봐. 왜냐면 이거는 부등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명제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명제에 비슷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요거를 2분의 1부터 2를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2분의 1, 2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알파랑 베타가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안 하니까. 그럼 알파 베타가 이런데 있어야 돼. 그러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알파랑 베타가 또 어디 있어도 돼? 요런 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도 A가 B 안에 쏙 들어갈 테니까.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두 근이 다 뭐보다 작은 경우? 2분의 1보다 작은. 두 번째, 두 근이 다 뭐보다 큰 경우? 2보다 큰 경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나부터님. 자,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야, 분명히. 두 근이 다 뭐보다 커야 한다. 두 근이 다 뭐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 공수원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뭐라고 배우죠? 근해 분리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판축. 한판축이란 말은 배웠을 텐데. 그지? 그 함축판 뭐라고 배우든 간에 결국 그거의 목표가 뭐야? 그 그래프 이상하게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석적인 방법부터 한번 보여줄게. 너희들이 아마 배웠을 법한 방법부터 보여줄게. 알겠지?
2차 함수를 대충 그립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네. 괜찮죠? 자,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다음에 2분의 1이 어디쯤 있어야 돼요? 2분의 1이 2분의 1이야. 2가 한 이쯤 있으면, 그지? 두 근이 다 뭐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2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을 조건이 뭐겠냐 하고 따져보자는 거죠. 그죠? 2분의 1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2만 보여줄게. 알겠지? 자, 2가 여기 있으려면 두 근이 다 2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당연히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친구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 친구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 그럼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추계방 정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요 추계방 정식이 어떻게 돼야 해요? 요 추계방 정식이 이거죠. a일 텐데, 그치? a가 2보다 커야 해요. 3번, 이 함수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그러는 거잖아. 여기다가 x 자리에다 2를 대입하면 당연히 무슨 수가 되어야 해?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까지 찾아낼 방법은 없어. 다만 양수가 될 거라는 거 정도는 확실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다 2를 대입하고.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 그다음에 플러스 7 맞나? 7이네. 이 무슨 수다? 양수여야 되겠다. 라고 적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앉아 빨리.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요거 풀면 당연히 범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요거 풀면 범위 나와 안 나와? 요거 풀면 범위 나오죠. 그 세 개가 어떤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근의 분리였죠. 그죠? 근데 요거 말고 요게 정석이야.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은 거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1이 한 이쯤 있을 때를 상정을 하시고 똑같이 1, 2, 3번 한 판 쭉 빠져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엄청난 계산 노가다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부터 풀이법 하나를 더 설명해 줄 건데 너네가 지금 말고 수능 때나 2학년 때 대수 같은 걸 배우실 때는 지금 설명하는 풀이를 좀 익혀두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이롭거든. 알겠지? 두 번째 풀이를 설명을 해줄게. 풀이 좀 봐요. 자, 지금 16페이지 20번 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요 부등식에 뭐랑 뭐가 섞여 있어?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니? 아는 놈은 누구야? x제곱 확실히 알죠? 3 확실히 뭔지 알죠? 모르는 놈은 누구예요? A 들어있는 놈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A 값이 미적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수능 때까지 저렇게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 막 섞여 있으면 어지간하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쟤네를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 섞여 있으면 얘네들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내기가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렵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이거 보고 야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려내기. 변수가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얘네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보고 생각을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이건 당장 요번 고3 9월 모의고사 공통영역 22번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분리 안 하면 못 풀게 됐어. 분리 안 해? 뒤져? 그럼 이렇게 됐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아 진짜로 너네가 나중에 가면은 그런 거 해설을 들을 텐데 올해 9월에 당장 출제가 된 내용. 그 전부터 당연히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를 분리를 하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3을 왼쪽에 남겨두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리고 모르는 놈들은 반대로 이항시켜서 2ax 마이너스 2a로 이렇게 적어주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어요? 네. 괜찮아? 봐봐.
그럼 이제 얘는 확실히 알아 몰라? 알죠? 얘는 잘 모르긴 하지만 대신 몇 차식의 형태가 됐어요? 1차식. 1차식의 형태.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와. 모르는 쪽은 1차를 잘 안 넘어가요. 그럼 장점이 뭐냐? 1차식은 띠케야 뭐야? 직선이야. 맞지? 직선은 모르는 게 좀 많아도 그래도 어떻게 이 꽉 깨물고 그릴만 해? 안 해? 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x제곱 플러스 3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제 얘는 뭘로 묶으면 좋을까? 2a로 묶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는 y라는 이런 함수로 생각했을 때 쟤는 몇 컴마 몇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직선이 돼버려요?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 미정이니까 뭐 하는? 회전하는 직선이 되어버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알파 베타의 범위잖아. 이 알파 베타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근이니까 이 둘 사이에 무슨 점?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교점이 2분의 1보다 둘 다 작은 데서 생기게 만드는 거야. 또는 둘 다 2보다 큰 데서 생기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나됐니? 됐지? 너네 이거 미적 가면 맨날 해야 돼. 미안한데. 미적분 2 아니야. 원 가서 맨날 하는 짓거리야. 오히려 2 가면 이런 짓 못해. 근데 원에선 이런 짓 진짜 많이 해요. 알겠지? 변수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임의로 분리한 다음에 아는 놈 모르는 놈 분리해놓고 그거 그래프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교점 찾아서 뭐 문제 푸는 거 정말 많이 나와. 특히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맨날 하는 짓이에요. 수능에서 지금껏 맨날 내왔던 내용이고. 알겠지? 자, 봐. 그러면 2분의 1이 한 이쯤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쪽만 어떻게 하는지 해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무슨 전을 할 거라고? 회전을 할 거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지. 기울기 모르면 회전시키라고. 자, 회전을 막 해요. 막 해요. 막 해. 이렇게 그려져. 자,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고, 아직은 안 만나고 있어. 아직은 안 만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 안 만나? 네.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때 두 근이 다 2분의 1보다 어때요? 이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물론 0보다 작기도 하지만 2분의 1보다 작아 안 작아? 작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회전시켜. 여전히 2분의 1보다 어때? 둘 다 작아. 둘 다 작아. 둘 다 작아. 둘 다 작다가 어느 순간이 와? 그렇지.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오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두 교점이 x좌표가 다 몇보다 작은 거야? 2분의 1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두 상황을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어디가 납득이 안 돼? 그냥 현실적으로 너희 못할 것 같아? 저거랑 또 2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선생님, 저직고를 왜 해야 돼요? 저게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한판축으로 푸나 이걸로 푸나 큰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문항이 킬러 수준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킬러 문항의 대표적인 유형이 적어도 하나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문항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근이 지금은 둘 다 2보다 작은 쪽, 둘 다 2보다 큰 2분의 1보다 큰 쪽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야, 적어도 하나는 2분의 1부터 2 사이에 있어. 라는 얘기가 나왔어.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그럼 적어도 하나면 2분의 1이랑 2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 케이스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이렇게 있을 때 작은 쪽이 2분의 1부터 2 사이에 있는 경우. 맞죠? 두 번째, 큰 쪽이 2분의 1부터 2 사이에 있는 경우. 세 번째, 적어도 하나를 했으니까 둘 다 2분의 1부터 2 사이에 있는 경우. 그치? 케이스가 몇 개야? 3개 나와요. 저 3개를 한 판 축으로 전부 다 밀어버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공수 원 할 땐 킬러 유형이거든. 대수로 넘어가면 저게 기본 패시브처럼 튀어나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적어도 하나랑 엮어서 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 알겠지? 그때 가서 이걸 한 판축으로 밀고 있으면 너네 시간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너희들 계산이 그렇게 빠른 편 아니잖아. 나도 솔직히 이렇게 해서 3번 해라 라고 하면 나 시간에 8장이 넘거든. 나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지? 근데 이거를 쓰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면은 얘는요 생각보다 방금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풀 때 금방 풀립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부터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자 여기 2분의 1 여기쯤 한 2가 있겠지. 그지?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있으려면요 그냥 엄청 단순해요. 이렇게 휙휙 돌려. 그러다 뭐 하면 돼? 2분의 1 지날 때 보다는 어떠면 돼? 하면 되겠지. 그치 작으면 되겠지.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니까 절대값이 커지는 거고 실제로는 작아지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보단 더 어때야 되겠어? 기울기가 크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요 실제로 지금 이 계산을 할 때요 이 점 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왜냐면 얘가 뭐가 됐으니까 고정돼 있잖아. 그치? 여기 x에다 얼마씩 넣으면 돼? 여기 x값 얼마였지? 여기가 2분의 1 대입해보면 얼마가 된다는가? 4분의 13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된다는 거 맞지? 그럼 이 직선이 이제 뭘 지나주면 돼? 이 점을 지나주면 돼. 대입하면 뭐 한다? 성립해야 된다. 그럼 A가 푹 튀어나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몇 컴마 몇이야? 2 컴마 뭐시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얼마예요? 7. 네, 2 컴마 7. 얘가 이거 지나면 되잖아. 대입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걸 한 판축으로 밀어버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풀면 엄청 많다는 케이스가 2개로 딱 나뉘면 끝난단 말이야. 나머지 상황에서 왜 안 돼요? 가 여기선 설명이 안 돼. 여기선 그냥 해보니까 겹치는 부분 찾아보니까 어느 부분은 사라지던데 라는 논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왜 없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저 상황은 찾을 필요가 없는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건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케이스야.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이쪽이 그냥 상수항으로 나옵니다. 상수항으로 나오면요 문제 난이도가 팍 내려가요. 오케이? 전 나중에 해줄게. 알겠지? 근데 그냥 이런 풀이가 있다라고 그냥 소개 한번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겁나 어려운 풀이야. 알겠지? 근데 할 줄 아셔야 돼요. 특히나 다른 건 내가 다 그래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이거 막 회전시킨다 뭐 어쩐다 막 이런 건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 뭐는 꼭 기억해야 되냐면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 막 섞여 있으면 무조건 분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신상에 이롭습니다. 이건 3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고 4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너네가 미적분에 가면 분명히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섞여 있는 3차 함수를 다뤄야 된단 말이야. 4차 함수도 다뤄야 되고. 그때 걔를 고지고대로 그냥 가만히 내면서 꺾어놓고 하면 이제 죽어나요 진짜 계산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 막 섞여 있으면 꼭 분리하고 풀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그래. 이건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인가 보다. 답이 뭐예요? 답이 뭐냐고? 마이너스 4분의 13부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알아서. 아니 그냥 풀어봤는데 이상하게 나왔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24번. 24번. 자, 이게 오늘 할 설명 중에 제일 어려운 놈이야. 걱정하지 마. 이거보다 어려운 거 안 나와. 자, 24번. 두 집합 A는 A, B, C. B는 A, B, B, C, C, A. 맞죠? 네. 자, 이제 얘네 둘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뭐가 되죠? A랑 B랑 어떤 집합? 같은 집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자, A랑 B랑 같은 집합이면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다 어때? 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야 그럼 A랑 뭐가 똑같아?
A랑 똑같은 친구가 누구야? BCU.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요? 내가 만약에 집합을 1, 2, 3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옆에다가 비슷하게 3, 2, 1을 적어놨어요. 자, 얘네 둘은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명백히 같은 집합이야. 맞지? 같은 집합이야. 근데 서로 원소가 쓰여있는 순서는 어때? 달라요. A랑 굳이 A, B가 같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순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집합에서.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맞다. 근데 또 A가 A를 갖고 있는 A, B랑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있죠. B가 1이면 되죠. 그 조건이 없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었습니까? 자, 근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마주쳤어. 시험장에서 마주쳤어. 그러면 요 정도 찍기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A랑 AB랑 같을 때랑 A랑 BC랑 같을 때랑 A랑 AC가 같을 때가 답이 다 다르게 나온다면 문제를 냈을까요? 이 새끼들이? 안 냈겠죠. 아니면 최소한 뭔가 조건을 더 걸어줬겠죠. 그죠? 얘 조건이 너무 없어. 그 뜻은 뭐야? 뭘 찍고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이 정도 직감은 좀 있으면 시험장에서 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만 해보자. A랑 AB가 같다라고 하나만 해보자. 근데 이게 좋은 풀이는 아니야. 왜? 찍고 푸는 거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다 해보셔야 돼. 다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근데 시험장에서는 적절치 않죠. A랑 AB랑 같다고 쳐보자. 오케이? B가 얼마가 돼? 자동으로 1. 또는 A가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0인 건 자동으로 배제가 되긴 합니다. 왜요?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B가 1이야. 자, 그러면 B가 1 됐으니까 여기 1로 확정. 너 뭘로 확정? A로 확정. 너 뭘로 확정? C로 확정. 여기 C 두 개 있네. 그러면 얘네 둘 똑같았으니까 얘랑 얘 똑같으니까 1이랑 누구랑 똑같아야겠구나? 그래서 CA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B가 1이었잖아. ABC 얼마야? 1이죠. 얘는 셋 곱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C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잖아. 자, B가 1이라는 건 이미 알았죠? A제곱 더하기 C제곱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A 플러스 C 알아 몰라? AC 알아요 몰라요? 연립하셔도 되고요. 뭐 하셔도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쓰셔도 돼요. 어찌됐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 ABC는 방금 구해줬잖아. 이해되는 거. 그지? 그렇게 해서 답 구하시는 게 1번 학생 수준의 풀이입니다. 오케이? 같은 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해야 돼? 얘네들이 같은 게 여기 하나씩은 있겠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었다. 굉장히 잘 풀었어.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 이렇게 풀었다? 좀 그래. 왜? 근거가. 그치. 근거가 너무 빈약해.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저렇게 냈을 거라는 찍기잖아. 그지? 정확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머지 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참고로 나머지 다 해도 답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더 스마트한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스마트한 풀이. 알겠지? 지워도 되겠니? 지워도 되죠? 자, 얘네가 같은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뭐는 달라?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성 요소는 완벽하게 어떨 수밖에 없어? 같아요. 그러면 얘랑 누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무조건 똑같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 B, B, C, CA를 다 더하면 무조건 어때? 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순서 상관없이 다 더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돼야 되겠지. 이걸 토대로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 하시면 알아낼 수 있어요? 얘 6인 거 알았고 얘 6인 거 알았잖아.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알 수 있겠죠. 3개짜리 제곱 얘 제곱하고 얘 2배 빼면 된다는 거. 이거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죽어라 했었잖아. 그지? 맞나? 맞나? 이 곱셈 이 정도 곱셈 변형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생각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선생님 그래서 ABC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래. 자, 방금 뭘 했죠? 우리가 합을 구했죠. 그럼 당연히 세 개를 다 곱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똑같아야죠.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를 다 곱한 거랑 여기에 원소를 다 곱한 거랑 같은 집합이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다 곱해보면 A, B, C가 되고요. 이쪽은 뭐가 돼?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A, B, C는 얼마 아니면 얼마야? 1 아니면 0이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A, B, C는 뭐는 아니라 그랬어? 0은 아니라 그랬지. 얼마로 결정됐어? 1로 결정됐어. 끝났네? 다음 했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아까랑 결과가 똑같잖아. 그지? 얘는 이 방법은 뭐 할 수 있어? 확신해 갖고 풀 수 있어. 그리고 훨씬 계산이 간결하게. 그죠? 합했으니까 곱도 해봤다 이거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머리가 아침이 아니야. 맞아. 지금은 아침이 아니야. 자, 그리고 여러분 19페이지로 가볼게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35번은 답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35번은 정답이 10인데 거기에 10이 없어요. 뭔가 오타난 것 같아. 쌀이. 나 풀었으면 오선이랑 같이 풀었는데 나 근데 9가 나왔어. 자, 32번, 34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안 해요. 나머지요? 36번은 여러분 지우세요. 해줘? 저거 좀 많이 어려운 문제거든. 해주세요. 안 돼. 오케이.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해줄게. 이거 33번도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33번이요? 33번은 쉬워서 하라는 건데? 저 그냥 너가 다 하면 풀려. 근데 별표가 32, 34, 34, 36에 돼 있는데요. 잘못 쳤나? 너가 모르는 걸 다 쳐서. 아, 근데 오케이 33번 해줄게요. 근데 이건 그냥 노가다 문제라서 32번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자, A가 M, N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M이 X의 원소고 N도 X의 원소인데 M은 N의 약수래. 맞죠? 네. 자, 근데 일단 X는 1, 2, 3, 4, 5라는 집합이에요. 자, 망했어요. 집합이 너무 어떻게 생겼어? 그지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지같이 생겼을 때 이 정도의 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 해보면 되게 간단해.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쫄지 말라고요. 저거 뭘 원소로 갖는 거라고? 점들을 원소로 갖는,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그냥 집합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두 번째, M이 N의 약수라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변수가 여러 개면 저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조작해가면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변수가 여러 개면 저걸 한꺼번에 다뤄낼 능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는 고정을 좀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럼 m 고정해볼까? n 고정해볼까? 뭐 고정해볼까? m? 오케이. m 한번 고정해보자. m이 1인 경우 한번 생각해볼게. 오케이? 자, m이 1이야. 그러면 m은 n의 약수라 그랬잖아. 거꾸로 n은 m의 뭐겠어요? 배수겠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되겠어? 1, 2, 3, 4, 5 다 돼야 돼? 되죠. 1부터 5까지 다 되고.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네. m이 2면요? n은 2랑 4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m이 3이면요? 그치, n은 3밖에 안 되지. 자, m이 4면요? 4밖에 안 되죠. m이 5면요? 5밖에 안 되죠. 끝이네? 다 찾았네? 뭐만 세면 돼? 횟수만 세면 되죠. 몇 개야? 5, 7, 8, 9, 10, 10개. 답은 10. 끝. 별거 없는 문제야. 뭐 해서 어려운 거야? 보자마자 쫄라서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문제에서 얻어가야 될 교훈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교훈은 몇 가지 있어. 그지? 자, 첫 번째, 여기 이상한 놈이 왔다고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게 오잖아? 그럼 보자마자 느껴.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겠군 하는 걸 보자마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재수 없으면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보자마자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군이 여기 이제 A반을 스푼 워크북 같은 데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 그럼 보자마자 느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직선이 와. 이 자리에 함수가 와. 그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저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군. 저것도 좌표 아니에요? 어? 저 똑같이 좌표. 좌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좌표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 중에서 직선의 집합이 얘를 원소로 갖는 막 이런 집합을 탁 갑자기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면 그런 문제는 보자마자 확신. 저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찍 긋고 넘어가는 거. 근데 이 책엔 그 정도 수준의 문항은 없습니다. 애초에.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정도는 그냥 나오면 이 꽉 깨물고 해결 보겠다 하시면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변수가 2개가 넘어갔어. 특별한 조건이 없어. 그러면 2개 한 번에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뭐 해야 돼?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3번. 자, 집합 A는 막 적혀 있는데 A는 빨리 쓸게. A 뭐가 돼? 복소수 거듭제곱 기억하지? I의 거듭제곱. 네. I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I 이렇게 4개짜리 집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 B를 만들었어요. 자, 집합 B가 어떻게 생겼냐면 Z1 더하기 Z2의 제곱과 Z1은 A의 원소고 Z2도 A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저렇게 원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랬어 내가? 다 때려 넣으면 된다 그랬죠. 지금 근데 때려 넣을 게 너무 많습니다. 16가지 경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보자. 왜? 저렇게 경우가 많으면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규칙이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한번 해보자. 일단 Z1이 I고 Z2도 I인 경우부터 해볼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I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I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가 I,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돼요? 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되시죠? 세 번째. 여기가 I, 여기가 마이너스 I인 경우를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 I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I 마이너스 1. 자, 근데 여기 이미 I 마이너스 1을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죠. 그럼 이거 우리 원소날법으로 쓴다고 치면 두 번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생각합시다 그냥. 괜찮죠? 여기가 I고 여기가 1인 경우. 자, I 플러스 1 여전히 있죠. 그죠? 굳이 또 쓸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 네. 혹시 규칙 보이니? 네. 무슨 규칙이 있어요? 뒤에 두 개는 어차피 뭐하게 나올 것 같아? 앞에랑 똑같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앞에 두 개 한 거랑 뒤에 두 개 한 거랑 지금 어떻게 나왔어? 똑같이 나왔잖아. 여기서 벌써 눈치를 채주면 베스트긴 해. 안 보이면 몇 개 더 해보시면 되죠. 오케이? 여기 더 해볼까? 자 그럼 이번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i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i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얼마죠? 0이네요. 그죠? 왜? 뭐라 그랬어? 네. 뭐라 그랬니? 이게 갑자기 하다가 비웃어가지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i 집어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또 나왔네.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또 얼마야? 제곱해서 넣으면 0이죠. 또 나왔네. 아, 그럼 우리가 굳이 다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몇 개만 해보면 돼? 앞에 두 개씩만 해보면 되겠구나를 뭘로 알아낸 거예요? 노가다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항상 우리가 노가다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규칙을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돼. 항상. 저걸 일일이 물론 다 해도 풀리겠지. 근데 여러분이 모의고사 때는 저렇게 일일이 다 노가다를 하셔도 돼요. 왜? 시간 여유가 꽤 넉넉한 편이거든. 모의고사. 그치? 여러분이 내신 시험에 저런 문제가 나왔어. 저걸 일일이 16개를 다 쓰고 앉았으면 100% 뒷장 풀 시간이 100% 부족해집니다.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규칙 찾으면 거기서 멈추고 빨리 그 규칙으로 밀어버려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거 해볼까? 그럼 이제 두 개씩만 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i 집어넣고 여기다가 i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 되겠네요. 자, 이 뒤에 두 개는 해봐 안 해봐? 해보지 말자.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돼? 그지? 자, 마지막 여기다 1 여기다 i 집어넣는 거. 자, 뭐가 돼? 0 아니니? 0. 그죠? 네. 자,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거 얼마 되죠? 2 되죠. 자, 0은 왜 안 적은지 알겠지? 이미 위에 있으니까 안 적은 거야. 네. 오케이? 자, 총 몇 개의 원소가 이 뒤에 두 개도 왜 안 적는지 알겠죠? 어차피 앞이랑 겹칠 거라 따로 적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총 몇 개가 나왔어? 7개. 답은 7개 원소였어.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냥 하다 보면 풀려요.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34번. 자, A는 x, y바 x 플러스 y는 1에 대하여 집합 B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가 x, y가 뭐의 원소다? A의 원소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 뭐의 집합이야? 무슨 집합이야? 직선 위의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죠? 직선이고. 이해되니? 그럼 얘랑 무슨 차이가 있어? x에 2를 더했고 y에 마이너스 5를 더했네. 뭐 한 거야? 비슷해. 평행이동. 그렇지. 평행이동한 거야. 가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x축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했어?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를 이 직선도 같이 평행이동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직선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왜? 이건 점의 이동이고 도형에선 반대로 적용하셔야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y 플러스 5. 그렇지. 는 1이
요 친구 B가 저 위에 있는 점들을 모아는 거지. 직선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 조금 해보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겠다. 자, 이제 m, n은 요 b 위의 점이야. b의 원소야. 맞지? 나도 됐지? 요 직선 위의 점이란 거야. 나도 되었습니까? 자, 이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요. 괜찮나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요 직선 그린 거야. 오케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이 위의 점 m, n에 대해서 이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좌표를 뭐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해놨네요. 그죠? 좌표를 제곱해서 더했다? 바로 뭐가 떠올라줘야 돼? 저거 길이구나. 그죠? 뭐랑 뭐 사이에? 아 0,0이랑 m, 0도 되는데 m, n이랑 몇 컴마 몇 사이에? 0,0 사이에 거리면 되겠구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지간하면 저렇게 바꿔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원점이랑 거리를 막 측정을 한 거야. 이게 제일 어떻게 되고 싶대? 짧아지고 싶대. 최소가 되고 싶대. 맞지? 언제 최소가 되겠어? 뭐가 꽂힐 때? 수선의 발이 딱 꽂힐 때가 되지 않겠니? 당연히. 그죠? 자, 저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 정신이 갖춰야겠다. 근데 요거 잘 들어두면 어차피 명제 때도 도움 되니까 같이 한번 들어봐. 그지? 36번은 풀은 안 하고요. 간략하게만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6번.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x에 대해서 a는 x가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는 0. b는 x가 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일단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부터 생각해보자. 자, 이거 무슨 집합이야? 해집합이죠. 방정식의 해들을 모아. 그죠? 해 하나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해가 얼마인지? 그치? 0인 거 하나 명확하게 보이죠? 자, 얘는 0 원소로 가질 겁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원소로 가진다고 쳐보자. 일단 오케이? 자, 얘도 0을 원소로 가질 겁니다. 그죠? 얘는 이제 문자 더 쓰기 싫으니까 일단 잠깐 멈춰놓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봐봤더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4개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 그럼 얘네 둘이 0 말고 겹치는 게 최소한 하나는 더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0 알파 감마로 적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야 교집합이 2개일 거 아니야. 이해되니? 자, 공통인 저런 알파를 뭐라고 부르죠?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럼 공통근이 나왔을 때 대처법이 뭘까? 공통근 나오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근데 솔직히 이거 너네 한 번도 본 적 없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네 본 적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기출문제야. 이거 비슷한 문항이 나왔었어. 동통근 가지고 뭐 찾으라는 문항이. 전에 아. 줄 가지고 그 근각에서 있어요. 비슷해요.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 요거는 어디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 알겠지? 자, 이거 일단 0은 확실히 겹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0은 좀 빼고 생각하고 싶어서 x 하나 지우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바꾸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내가 좀 바꿔놓고 시작해도 될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제 얘네들의 공통근을 구해야 돼. 공통근 얼마일까? 이거 너무 유명한 걸 알고 있는 친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통근 1인 거 보이니? 네. 진짜? 네. 그렇지 마. 진짜 뭐예요? 보여요. 진짜 보여? 네. 1인 거 보여? 네. 1 집어넣어봐. 이거 뭐 돼? A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2. 얘도?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똑같잖아. 그지? 오. 신기하다. 자, 이걸 논리적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찾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거 당연히 숫자 바꿔서 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다 2씩만 붙여도 이거 답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해. 자, 오늘 대단한 건 아니고 공통근 알파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하죠?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대입을 해서 쓰는 거야. 딱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이 알파가 어떻게 찾아지는지. B알파 플러스 A는 0입니다. 맞습니까? 자, 원래 이런 2차 방정식이 따로따로 있으면 우리가 쟤네를 함부로 연립을 해서 뭘 지우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얘네를 성립하게 만드는 x의 값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공통근이 존재해서 알파를 집어넣고 나면 이제 얘네는 더 이상 문자야 숫자야? 숫자예요. 다만 우리가 뭔지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더하고 빼고 해도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그럼 더하기 빼기를 해서 뭔가를 지워봅시다.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너희 입장에서 뭘 제일 지우고 싶니? 뭐가 제일 거슬리니? 알파 제곱 그렇지. 그래서 빼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A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자, 혹시 공통인 게 보이시나요? 네. a 마이너스 b가 공통인 게 보이시죠? 네. 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알파 뭔 말인지 이해됐지? 는 0이야. 봐봐. 문제 처음에 a, b가 서로 다른 어떤 수라 그랬어? 서로 다른 실수라 그랬지? 네. 그럼 얘가 0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가 0 될 수는 없어. 그럼 얘가 0이겠네. 그러니까 공통의 근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유명한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언제 어디 이거 거의 시중 문제집에 거의 다 들어있어. 모의고사에 기출된 적도 있고. 알겠지? 알아두면 좋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케이? 이 뒤는 그 다음에 근거계세 관계 이용해서 또 조금 이상한 짓거리를 몇 번 하면 이제 답은 튀어나오거든.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좀 많이 빡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뒤도 좀 빡세. 설명해줘? 네. 자꾸 왜 대단.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까지는 시험에 꽤나 자주 나오는 조건입니다. 요거 이렇게 위치만 바꿔놓으면 아 공통근이 1이구나 라는 거는 고쟁이에도 있고요, 필시너지에도 있고요, 블랙라벨 같은 책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시중 문제집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연산 파트는 딱히 해드릴 게 없고요.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페이지에 52번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요. 54번 해보셨습니까? 54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 안 했지? 네. 그래. 4번 한번 해보자. 딱 봐도 어려워 보여서. 아니야. 그냥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제가 새 가슴이가. 농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 클러치에 강한 그런 게 진짜 잘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거에 되게 강해요. 제가 진짜 강해요.
그런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진짜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 심장 8개 가지고 심장이 8개야? 네가 뭐 무지하냐? 새 가슴만 8개. 자, 54번 한번 봐보자. 자, AN이 x가 2n-1부터 3n 플러스 11까지래요. 자, x는 자연수는 좀 빼고 쓰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이때 a1부터 a2, a3, a4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 교집합해서 an까지 교집합을 다 때렸더니 이게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n의 최대값을 k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마주쳤어. 자, 규칙이 한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것이다. 보이면 여러분들은 천재. 오케이? 천재시면 제 수업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 알겠지? 그 정도 천재는 우리 반에 없는 것 같아. A반에 있어요. A반에? 없어요. A반에서 똑같이 수업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규칙성을 보자마자 찾아내는 애를 내가 먼 발치에서나마 딱 한 번 본 적이 있거든. 그냥 보자마자 이런 규칙이겠네요. 비슷한 문제를 보고 이런 규칙이겠네요. 뻔하죠 뭐. 이런 애를 한 번 본 적이 있어. 남기고. 어? 아니야. 이 학원에서는 없어 내가. 저기 선덕고에서 수학으로 전교 3등 하던 애 있었거든. 서울대 간에. 걔네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찾더라. 내가 찾아볼게. 그냥 보자마자 아, 답 이거겠네요가 10초 만에 나와. 10초 안에. 계산도 엄청 빨라. 답 이번이겠네. 문제는 아니면 손가락 한번 이상해. 자, 들어봐.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게 저게 보이는 게 비정상적으로 잘하는 애들인 거지. 안 보이는 게 지금 비정상이야. 자, 안 보여요. 규칙성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대입해서 노가다 해서 규칙성 뽑으라 그랬잖아. 몇 개 해서. 그지? 뽑아볼까? 자, A1이니까 n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겠죠? 네. 1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1부터 12. 14. 14, 4이죠. 그죠? 자, 얘랑 이게 A1이야. A2는 그럼 뭐가 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3부터 3부터 17. 그치 17, 4이가 되겠죠. 자, 얘네 둘 무슨 집합해야 돼? 교집합해야 되겠죠. 자, 교집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몇부터 몇 사이로 바뀌어? 3부터 14. 3부터 14 사이로 바뀌죠. 네. 자, 그 다음 A3 한번 찾아보면 A3는 뭐가 돼? 3 집어넣으면 5부터 20. 요 사이지? 네. 자, 이거 교집합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앞에 해놨으니까 얘랑 교집합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교집합하면 14. 그치 5부터 14 규칙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뒤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앞에만 몇씩 커지고 있어 22. 그럼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안 보이면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이 규칙이 안 보이시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알겠지? 근데 이 정도도 못 볼 리가 없어. 이 노가다를 했는데. 그지? 그럼 그 다음은 뭐야? 7, 14죠. 9, 14죠. 그 다음 11, 14죠. 13, 14겠죠. 그 다음 뭐가 돼? 15, 14인데 이거 이상이 안 이상해? 이상해. 무슨 집합이 됐겠어? 공집합 됐겠네. 아. 여기가 마지막이네 그러면. 그럼 얘 되려면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뭔가 집어넣어서 그치 13 만들어낸 거지 그치 7이지 즉 n의 최대값이 얼마란 거예요? k가 7이란 거예요. 끝났어요. 대입하고 답 구하시면 되겠죠. AK-3이라고 했어요. A4의 가장 큰 원소지 그치? A4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3이 최대 원소이란 거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쫄 필요가 없어. 쫄 필요가 없어. 왜 쫄아? 왜 쫄아? 그냥 하면 돼. 하면 무조건 풀려. 이게 뭔가 어렵니? 아니요. 아니잖아. 솔직히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요 따로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풀어도 이런 문제까지만 풀수록 등급이 확 올라가. 너네가 시험이 3등급도 안 나오는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5등급제 기준은 3등급 정도 나온 친구 대부분 요런 쉬운데 풀만한 문제들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런 거 다 놓쳐서 그래. 그런 것만 애지간히 맞출 수 있어도 한 2까지 무조건 올라가요. 왜냐면 5등급제라서 이제 급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애들 천지수로 빽빽이야. 진짜로.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알겠지?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자, 넘어갈게요. 자, 아니, 뭐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집합 마무리 짓겠습니다.